그의 온기가 내 위로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한 움직임,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온 그 말과 함께 완전히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라 사연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 이선이라고 합니다. 이혼한 지 이제 겨우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꼭 무슨 큰 병이라도 앓은 사람처럼 저를 대합니다. 이제 좀 사람도 만나.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바람 좀 쐬. 다들 걱정이라지만 그 말이 때로는 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딸아이는 자주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친구라도 만나. 혼자 있지 마. 그의 말이 고맙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움츠러듭니다. 이제는 누구와 밥을 먹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인을 우연히 마주칠 때면 늘 같은 질문이 돌아옵니다. 어쩌다 이혼했어? 사이 좋았잖아. 그래요. 다들 그렇게 봤을 겁니다. 겉으론 그럴듯해 보였으니까요. 항상 단정한 옷차림, 웃는 얼굴, 예의 바른 말투. 그게 제가 만든 가면이었죠. 남편은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럴싸했어요. 돈도 제때 벌어다 줬고 체면도 챙겼죠. 하지만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욕이 쏟아지고 손찌검이 따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었죠. 딸아이가 울며 매달릴 때면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그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2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딸아이가 결혼을 하던 날, 식장 한켠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사람답게 살 거야. 이 모든 걸 끝날 때가 왔어. 그런데 이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1년 가까운 소송 끝에 겨우 종이에 도장을 찍었고 그제서야 내 인생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가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가 내 이야기를 묻는 게 괜히 두렵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나 혼자 있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제게 그러더군요. 나 다니는 등산 동호회 한번 나와볼래? 거긴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냥 등산만 하면 돼. 괜찮을 거야.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아직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다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위안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운동도 할 겸 기분 전환도 좀 할 겸 그렇게 첫 산행에 나서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낯설었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출발했지만 저는 자연스레 대열의 맨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처음 하는 등산이라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발만 보며 걷다 보니 팀원들은 어느새 멀리 앞서 있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이시라 쉽지 않으시죠? 이만큼 올라오신 것도 대단하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는 저보다 반걸음 뒤에서 마치 제가 넘어질까 지켜보는 사람처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고 잔잔한 미소가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네, 좀 힘드네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고는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긴 돌이 미끄럽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네, 자주 나오시나 봐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네, 될 수 있으면 매번 참석하려고 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말투엔 이상하게 편안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산 위의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처음 하는 등산이라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뒤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맞춰주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별다른 말도 없이 제 옆에 서서 멀리 겹겹이 이어진 산 능선을 바라봤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땀에 젖은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상에 오니까 기분이 참 묘하네요.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해요. 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을 찾는 것 같아요. 올라오면 조금은 편해지잖아요. 그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괜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였달까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건 건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고마워서요. 이름 정도는 물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 짓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편하게 준호 씨라고 부르셔도 돼요. 그의 웃음과 함께 반짝이던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 한편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이선이라고 해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네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을 오래 마주치면 내 마음이 다 들켜버릴 것 같아서요. 그날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던 하루였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먹는 따뜻한 식사라 그런지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묻더군요. 너 아까 준호 씨랑 같이 있던데? 첫날부터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장난스럽게 말하며 저를 흘겨보는 친구의 얼굴에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아니야. 그냥 등산 내내 뒤에서 발걸음 맞춰줘서 고마웠어. 그분 덕분에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올랐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친구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수는 적어도 괜찮은 분이야. 3살 위인데 3년 전에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대. 그 뒤로 혼자 지낸다더라. 순간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꾸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냈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산에서 마주했던 그의 눈빛, 그 짧은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눈빛 속엔 혼자 된 사람만이 지닌 고요함과 외로움이 섞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괜히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주말이 오는 게 그저 또 한 주가 지나가는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이상하게 기다려졌습니다. 등산 동호회 산행날이었거든요. 처음엔 운동도 할 겸 기분 전환이라며 나갔던 산이었는데 이젠 이유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어서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괜히 머리도 한 번 더 빗고 평소엔 잘 꺼내지 않던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색이 조금 밝았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었던 걸까요? 산 입구에 도착하니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은 자연스레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조용히 그저 사람들 틈에서 묵묵히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오셨네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요. 괜히 짧게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쉬운 코스예요. 천천히 오르면 될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그저 동호회 사람 중 한 명일 뿐인데 그의 한마디가 마치 누군가의 안부처럼 마음을 태웠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저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뒤쪽에서 조용히 일정한 거리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리고 햇살이 가지 사이로 스며들던 그 길 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 사람을 보기 위해 산에 오르고 있다는 걸.
정상에 도착하자 모두가 배낭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제법 찼습니다. 해가 중천인데도 손끝이 시릴 만큼 공기가 차가웠죠. 그때 그가 가방 안에서 뭔가를 조심스레 꺼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찰칵찰칵. 잠시 후 그의 손에 든 건 김이 은근히 오르는 따뜻한 캔커피 2개였습니다. 추우시죠 이거? 따뜻한 거예요. 그는 말끝을 조용히 흐리며 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손에 닿는 온기보다 그의 마음이 먼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짧게 답했지만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멀리 펼쳐진 산등선을 바라보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였을까요? 저는 괜히 그의 얼굴을 몇 번이고 바라보게 되더군요. 그는 그걸 눈치챘는지 살짝 웃으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얼굴에 뭐 묻었나요? 당황한 저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요. 아무 말이나 내뱉은 제 모습이 스스로도 우스워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시선을 멀리 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희 씨를 보면요. 제가 오래 알던 사람을 닮았어요. 그 말은 장난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색한 공기를 깨려 저는 농담처럼 말했죠. 저 같은 사람 흔치 않을 텐데요. 그가 고개를 돌려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분은 어쩌시고 혼자 다니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게 물은 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혼자예요. 이혼했어요, 1년 전에. 말끝이 흔들리자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실례를 했네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걸요? 그렇게 말하고 그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단맛보다 그 순간의 공기가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산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습기 머금은 낙엽이 밟힐 때마다 바닥이 미끄러웠죠. 조심조심 발을 내딛던 순간 발끝이 헛돌며 몸이 휘청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 제 팔을 덥석 잡아 끌었습니다. 그의 손이었습니다. 넘어질 뻔한 몸이 그대로 그의 품으로 닿을 듯 멈췄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는 소리가 귓가에까지 들렸습니다. 가까운 거리, 숨결이 느껴질 만큼의 순간이었죠. 얼른 몸을 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잡아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밥이라도 사시던지요. 순간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의 농담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 각자 인사를 하고 헤어진 뒤 저는 친구와 근처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는데 머릿속은 자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래 알던 사람을 닮았다. 그의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누굴 닮았다는 걸까? 혹시 아내분일까? 괜히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야, 너 아까 준호 씨 번호 알아놨지? 친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그걸 내가 왜 알아놔? 아유, 답답해라. 괜찮은 분 같잖아. 연락이라도 해봐. 됐어. 나 그런 거 아직 부담스러워. 그럼 내가 대신 알아봐 줄까? 친구의 장난 섞인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거절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알아봐줘.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았지만 노는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손엔 리모컨, 다른 한 손엔 핸드폰. 화면 위 이름도 없는 번호를 몇 번이고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번호는 이미 친구에게 받아놨지만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 시간에 보내면 실례일까?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면 어쩌지?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늘 잡아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 준호 씨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님이라고 불러야겠어요. 보내고 나니 핸드폰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한 줄의 답장이 오기까지 몇 초가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제 번호를 생명의 은인님으로 저장하신 건 아니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혼자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어린애들처럼 별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두근거리던지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큰 용기를 내어 또 한 줄을 썼습니다. 시간 되시면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어요. 보내고 나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만큼 긴장됐습니다. 그런데 금세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전 10시 괜찮으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아주 조용히 내 마음 한쪽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슨 밥을 사드릴까? 어떤 곳이 좋을까?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냈다고 했지. 밖의 음식보다 따뜻한 집밥이 낫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몇 번이나 번호를 눌렀다 지우길 반복하다가 결국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밖에서 드시는 음식보다 따뜻한 집밥으로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음식 솜씨는 괜찮답니다. 소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밥이요? 그 말이 참 좋네요. 그럼 오늘 오전 10시 괜찮으세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0시가 다가올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가 서 있었습니다. 햇살에 비친 그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그는 손에 든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로마 향인데요. 잠자기 전에 잠시 켜두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제가 직접 쓰는 거예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엔 분명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차려둔 따뜻한 음식들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고등어구이. 그리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만은 담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 말없이 밥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만에 먹는 집밥인지 모르겠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선희 씨. 정성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머물렀습니다. 그날 식탁 위엔 밥보다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따뜻한 보리차를 2잔 내려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드럽게 햇살이 흘러들고 그 빛 속에서 그는 찻잔을 2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밥상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때도 많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암이었죠. 그때부터는 뭐든 혼자 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게 잘 안 되네요. 그 말에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지만 그 안엔 묘한 따뜻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괜히 오래된 얘기를 했네요. 그가 머쓱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의 쓸쓸함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말 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조용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내 마음의 빈자리를 살짝 스쳐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참 차분하시고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일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엔 잠시 머뭇거림이 스쳤습니다. 이혼 후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준호 씨가 처음이에요. 그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군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 술을 참 좋아했어요. 술만 마시면 말이 거칠어지고 손이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디 가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게 늘 조심스러웠어요. 조용히 듣고 있던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엔 연민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느낌이었죠. 준호 씨는요, 사람의 마음을 참 편하게 해줘요. 묘하게 제 속 얘기를 털어놓게 돼요. 그날 우리 둘은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아픔을 꺼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 사이의 벽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준호 씨가 낮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희 씨, 그 한마디에 가슴이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희 씨도 저와 같다면 우리 아픈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며 지내보면 어떨까요?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부터 좋은 사람 같다고 느꼈어요.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의 공기가 아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피부를 넘어 마음까지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이 그의 손끝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혼자 아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이 그의 품 안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준호 씨는 제 얼굴을 천천히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닿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 이마에 그리고 천천히 제 입술에 조심스레 입을 맞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잊고 살았던 사람의 온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를 거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따뜻한 조명이 방 안을 부드럽게 물들였습니다. 준호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20회 만이에요. 20회요? 그는 놀란 듯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먹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두르고 살아온 모든 가면을 그 앞에서 천천히 벗어내렸습니다. 선희 씨 너무 아름다워요. 준호 씨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덮었습니다. 저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닫아두었던 마음을 그에게 조용히 내어주었습니다. 봉긋한 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숨결, 그의 부드러움에 마음은 이미 다 적셔져 있었습니다. 그의 온기가 내 위로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한 움직임,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온 그 말과 함께 완전히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오랜 시간 굳어있던 마음이 조용히 풀려나갔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껴안은 채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건 외로움의 위로였고 동정이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뒤 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품에 안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심장 뛰는 소리가 조용히 귓가에 닿았습니다. 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냥 같이 살래요? 매일 선희 씨 곁에 있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잠깐의 감정이나 욕망이 아니에요. 남은 생을 책임지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고백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외롭게 잠드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향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고 밤이면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건 없었지만 우리 마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평생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따뜻한 밥상, 함께 걷는 산책길, 그리고 곁에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 그 모든 게 너무 평온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조용히 균열을 내곤 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준호 씨와 함께 마트에 있었습니다. 장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리더니 눈앞이 아득하게 흐려졌습니다. 선희 씨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아득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그가 걱정할까봐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용히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의사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한참 말을 고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선희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난소암 3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수술이 가능하지만 재발 위험이 높고 치료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의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희박하다. 그 말이 귓가에 메아리처럼 남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 밝음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 꺼져버린 눈빛.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내야 해. 준호 씨를 위해서라도 이 관계는 여기까지야. 그를 붙잡고 있으면 그의 미래까지 함께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함께 차린 밥상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아무래도 저는 혼자 지내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었잖아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 말 외엔 그를 놓아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죄송해요. 그 말이 그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될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그가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그는 그 한마디만 남긴 채 짐을 챙겨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슴을 쪼개듯 울렸습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의사는 몸을 챙기라 했지만 지금은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밥 한 숟가락조차 삼키기 힘들 만큼 며칠이 지나도 그의 빈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그리움이 하루하루를 잠식했습니다.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리움에 그와 자주 걷던 거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바람은 서늘했고
저녁 하늘은 묘하게 붉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 그가 멈춰서던 벤치,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별빛이 번져오더군요.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선희 씨, 괜찮아요. 내가 곁에 있을게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으려 얼른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는 울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듯 심장이 세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야가 빙글 돌고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아, 짧은 신음소리와 함께 모든 게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길 위에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먼저 보였습니다. 창밖엔 빗소리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코끝엔 양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려는데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가 있었습니다. 준호 씨였습니다. 며칠은 잠을 못 잔 얼굴,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선희 씨, 의사 선생님께 다 들었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왜 혼자 아파하려 했어요?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밀어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저 선희 씨를 떠날 일 2번 다시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온기가 다시 전해졌습니다. 그날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시 제 곁에 있으니까.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준호 씨는 매일 아침 제 곁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의 정성 덕분인지 제 몸 상태도 놀라울 만큼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믿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죠. 이제는 그가 내게 커피를 내리고 나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봅니다. 평범한 하루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나는 사랑 없는 온기 속에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젊음의 열정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안고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용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용기를 주는 사람이 바로 제 옆에 있어 저는 행복합니다.